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7월 2일 날 코스피에 상장하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 바이오팜 IPO라고 해가지고 SK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우선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슈이고 단발성도 아니고 계속 증시에서 뭐 이렇게 깡패들 마냥 대장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장 전에 어느 정도의 수량을 누구에게 풀어주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우리 사주, 기관 투자자, 일반 청약자 이렇게 세 군데로 이제 나눠지고요. 이제 보시면 20%, 60%, 20%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공모가 지금 49,000원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총 3.8조 정도가 됩니다. 3.8조 정도의 시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천원자에게 지금 쥐어준 수량을 이제 49,000원으로 곱하게 된다면은 2,000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개인들은 상장일에 뭐 사실상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뭐 이제 기간 물량을 뭐 이제 좀 받아라 뭐 이런 거라고 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SK 바이오팜의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이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에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49,000원에 할지 요 사이로 갈지 이걸로 할지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굉장히 높은 수치인 836대 1을 갖다가 이제 보여줬었고요. 공모가도 지금 최상단 밴드인 49,000원으로 이제 설정이 돼서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청약 자체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청약을 할 수 있었고요. 각 뭐 이제 증권사 뭐 이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쥐고 있는 공모량이 조금 다르고 뭐 가지고 있는 수량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리고 1인당 청약할 수 있는 한도가 전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달랐고 근데 보증금 자체는 50%가 이제 동일했었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이제 집어 넣으면은 이 네 군데 중에 어디를 집어넣으면 내가 좀 더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막 예측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뭐 대부분 이번에 큰 차이 없이 좀 비슷하였고 했던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네 NH증권이 이제 대표 주관사였고요. 이쪽이 323대 1 그리고 여기 있네요. 다 한 번에 323대 1 한투가 351대 1 그리고 한국금융도 뭐 323대 1 뭐 SK가 좀 낮았었어요. 254대 1 정도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뭐 전체 청약률이 거의 SK 빼고는 좀 많이 비슷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청약률을 보게 되면은 네, 평균이 이제 323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총 31조가 이제 들어왔었고요. 31조라는 금액이 들어왔었고 역대급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상을 예상했었는데 일부는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이제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좀 포기한 경향이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도 원래 이쪽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뭐 워낙에 그 전부터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넣어도 얼마 안 되겠거나 싶어서 저도 좀 포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는 뭐 직접 가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SK 바이오팜 청약 안내 이게 이제 NH 투자증권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제 되게 있으시죠. 대부분 다 노인 분들 이제 있으십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이제 큰 돈을 쥐고 계신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추측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받은 수량이 다른 일반
공모된 신규주처럼 당일에 절대로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단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닐 거예요, 대부분이.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자체가 잠긴 수량이 굉장히 많아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총 수량 대비 81%는 이제 다 묶여 있습니다. 잠긴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 청약자 물량까지 이렇게 굳혀진다고 예상을 하게 된다면은 뭐 주가는 어느 방향인지는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물량이 다 어디 가고 지분 구조가 어떻길래 SK 케미칼, 뭐 SK 디스커버리, SK 그리고 뭐 SK 바이오랜드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널뛰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랬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SK그룹의 지분 관계를 정리한 그림인데요. SK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최태원, 최창원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태원 같은 경우에는 SK라는 이제 지주 회사를 가지고 나머지를 모두 영위하고 있고요. 최창원은 SK 디스커버리라는 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분이 요거 빼고는 완전히 이제 갈려져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보는 거는 SK 바이오팜이고 100%죠. 따라가면 이제 SK의 100%입니다. 지주회사의 100%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라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은 돈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꾸준히 투자를 집행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집행하고 그러면 성공 가능성도 또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은 바이오 제약 이쪽인데, 예외 케이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있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여곡절로 여기저기 돈 빌리고 뭐 주식을 갖다가 막 다 이제 줬었죠. 다 팔고. 근데 그 결과 요즘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 이제 블록딜 막 날라오고 이제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성공을 했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는 좀 예외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반대로 이제 삼바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 경우에는 매년 적자가 나도 이제 삼성에서 계속 돈을 줍니다. 계속 돈을 뿜어주니까 뭐 거기에 인재들을 계속 뽑아오고 거기에 생산 시설도 완벽히 갖추고, 이제는 이제 매출이 나와도 매출 나올 때까지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올해 매출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이제 좀 제대로 좀 굴러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돈을 갖다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SK라는 그룹이 얼마든지 뒤에서 돈을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뿌려줄 수 있고, 그만큼 그 돈으로 새로운 인재 그리고 새로운 물질을 계속 들여와가지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이 어떤 성과를 냈길래 시총이 4조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상장을 했는지, 그리고 뭐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올라가겠지만 이제 그러면 뭐 6조가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많겠죠. 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좀 왜 그런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K 바이오팜 홈페이지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정리해 둔 곳인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이 두 가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 솔리암페톨, 이 두 가지. 뭐 밑에 나머지도 좀 있긴 한데 솔직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거고, 이 부분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두 약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이미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그 말은 즉 이제 매출로 바로 직결된다는 부분이고, 국내에 많은 바이오 제약 회사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이제 적자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주식을 계속 발행한다거나 뭐 CB 발행하거나 뭐 되게 많은 방향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계속 끌어오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 가는데, 그와 달리 이제 SK 바이오팜은 이러한 캐시카우가 있다는 것이고, 뒤에 SK라는 지주회사가 또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두 약물이 시장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장에 진입하려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지. 네,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SK 바이오팜을 이제 찾은 거고요. 거기서 회사의 사업 내용 중에 제가 미리 좀 찾아 놓은 거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시면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입니다. 얘는 뭐 같은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거. 네, 보시다시피 세노바메이트랑 솔리안 페트롤. 여기서도 그 두 가지 요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진행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상업화 전략이 다릅니다. 글로벌 상업화 전략은 이제 말씀하신 바 아래에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아시아를 먼저 보게 되면은, 아시아는 모두 다 한국, 일본, 중국 다 직접 판매입니다. 바로 이제 수익이 난다는 거고요. 저희가 봤던 세르모메이트는 미국에서는 이것도 직접 판매, 이것도 직접 판매.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는 이제 뇌전증인데, 둘 다 뇌전증인데 부분 발작이냐 1차 전신간직 간대 발작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얘는 어차피 둘 다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아까 밑에 있었던 부분 그것만 이제 직접 판매를 할 거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기술 수출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로열티만 이제 받겠다, 뭐 그런 부분인 거고, 세노바 암페톨이 이제 기술 수출로, 이거는 미국과 유럽 모두 기술 수출해서 아예 신경 안 쓰겠다, 다 넘기겠다, 국내만 이제 신경 써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판매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CNS 질환이 무엇이고 그 시장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물에 예상되는 매출을 좀 추측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뉴스에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이제 CNS라는 게 이게 중추신경계에 이제 말하는 건데, 중추신경계를 말하고 여기에 대한 질환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추신경계의 글로벌 시장의 전체 전망입니다. 뭐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매년 우상향을 해서 지금이 20년도, 이 금액이면은 얼추 100조가 되겠네요. 100조 원짜리 시장입니다, 여기가. 우선 전체 시장은 이제 매년 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거는 글로벌 뇌전증 시장 경쟁 현황인데, U10이라는 회사가 빈페트라는 그 약물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20.7%입니다. 이게 경쟁사인데, 이거는 이제 2018년도죠. 2018년도 마켓 시어가 20%가 조금 넘는데, 이걸 제가 따로 금액으로 확인해 봤는데 금액은 한 1.2조 정도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18년도잖아요. 18년도에 확인한 거고, 지금 현재는 2020년도인데 아까 봤듯이 5%씩 매년 성장을 합니다. 시장이 성장합니다, 이거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SK 바이오팜이 내놓은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고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좀 더 높을 거라고 솔직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 100조짜리, 뭐 이제 더 커지겠지만 100조짜리 시장에서 큰 변화, 시장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물질들을 이제 시판까지 끌고 가는
뭐 되게 많거든요. 파이프라인 보시면은 얘네들을 다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SK가 지원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 두 약물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7월 2일 날 상장하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